안녕하세요. 한밤중의 모름소리입니다. 오늘 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와 함께 오싹한 이야기 속으로 걸어가 보실까요? 한국의 밤, 그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과 영혼들이 얽힌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숨을 죽이고 모든 소리를 집중하며 준비되셨나요? 이제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봅시다. 당시 신입으로 입사하셨던 차장님은 지감의 한 신설 사무실에 배치받은 상태였는데 근처 공장에 구속되었던 사무실은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혼자 덩그러니 서있는 곳이라 날이 저물면 차로 다니지 않을 정도로 매우 조용한 곳이었군. 일 자체는 상당히 편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사무실의 위치 자체는 앞을 지나는 도로를 따라 오른쪽으로 한참 가다보면 근처에 마트를 갈 수 있었으며 왼쪽으로 한참 가면 옆마을로 갈 수 있었는데 걸어서 마을 중심부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위치였습니다. 본래는 한가한 사무실이었지만 갑자기 많은 업무가 생겨서 홀로 야근을 마칠 차장님은 7월 저로 사무실을 뒤로하고 퇴근하셨다고 합니다. 좀들 자취를 하던 아파트를 향해 운전을 하던 중 자기도 모르게 길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피곤했던 나머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 곳을 왼쪽으로 가버린 것이었죠. 차는 이미 마을 쪽으로 들어가고 한참이 지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도로를 지나는 다른 차도 없었던 터라 자로 차를 돌려 돌아가면 됐을 텐데 차장님은 일단 도로를 따라 쭉 직진했다고 합니다. 자롤길로 달리면 원래 가려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골길은 예상과는 훨씬 달랐다고 합니다. 한참을 달려 간신히 발견한 길로 들어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조차 이미 확실치 않은 상황에 주변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고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당시의 시간도 너무 늦었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스팔트와 흙길이 드문드문 나타나는 길에 자인이 차에 잡힌 자국이 나있는 것을 보았고 이 길은 분초 지역 주민들만 쓰는 길인가? 라고 생각한 차장님은 길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올 것이라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더 나아가자 예상대로 겨우 작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전대문들 불 켜진 집도 보였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마을 중심부는 아닌 것 같았지만 돌아가는 뒤에만 알 수 있다면 그곳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레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차장님은 조리처제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라이트를 끈 뒤 일단 잠대를 필 생각으로 차에서 내렸는데 순간 차장님은 깜짝 놀라 두 자리에 멈추었다고 합니다. 차장님의 시선이 향한 그쪽에는 적어도 10명 이상 되는 마을 사람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정말 이상하게도 노려보는 마을 사람들은 전부 노인통이었고 다들 일제히 이쪽을 내성 눈으로 노려보는 것을 보아 찬영받지 못하는 입장인 게 확실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노인 한 명이 소리치기 시작했는데 그에 다른 마을 노인들도 이어서 소리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하러 온 거냐? 돌아가라 외지인놈. 도둑놈. 그건 절대 주지 않겠다. 안 줘. 돌아가. 사투리가 너무 강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들은 계속 저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 저 그럴 거 몰라요. 그냥 길 잃은 거예요. 차장님은 오해를 풀기 위해 해명을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고 그저 계속 뒤로 뒷걸음질 치는데 문득 절규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게 거기에도 또한 10명 정도 되는 마을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또한 셔막한 얼굴로 뭔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놀란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장님의 얼굴 서로 근처까지 다가온 어떤 위서한 할머니가 무언가를 손에 든 채 아기의 가득 찬 얼굴로 노려보며 입으로 뭔가를 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사롭지 않을 공기에 압도된 차장님은 곧장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가 악셀을 밟아서 마을로부터 나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쫓아내려 할 뿐 쫓아올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이나 차장님의 귀엔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믿습니다. 어느 나라 마을인지도 자돈이 안 가는 그 이상한 중얼거림이. 결국 마을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마을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 길로 이웃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죽도를 크게 돌아 집에 돌아갔을 땐 이미 아침이었다고 믿습니다. 정태, 그때 당시 차장님은 눈에 보일 정도로 몸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일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몸이 무거워지며 시급을 잃어갔고, 억지로 식사를 해봐도 사흘 만에 체중이 5kg나 줄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 정도 지났을 시점엔 안색도 크게 잡히어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왜 그러냐며 걱정하기 시작했고, 종합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몸 어디에도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겪은 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한 차장님은 의지가 없는 자신을 좀 더 분발하자고 몰아붙여 봤지만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휴가를 냈다가 이제 막 복귀했던 어느 날, 연상소 쪽에 있던 지역 인사 담당자와 잠시 만날 일이 생겼는데, 그 인사 담당자는 차장님과 비슷한 또래여서 평소부터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차장님 그거 알아요? 내가 원래 영감이 좀 있었노. 예? 넌 영감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참, 뒤에서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잘 믿지 않는 차장님은 그 이야기를 장난스레 받아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건을 거의 끝마쳤을 쯤 참참을 차장님을 바라보던 그가 입을 열었는데, 어차피 믿지는 않겠지만 속눈썹 치고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해요. 그렇게 말을 시작한 담당자.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차장님의 건강은 단순한 겸이 아니라 저주의 시였기 때문이며, 계속해서 장치했다간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를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해서 본인이 잘 아는 저를 소개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차장님은 그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몸 상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시터라디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소개해준 절로 향했고, 절의 스님은 태연하게 차장님을 맞아주시며 정성스레 불제를 했다고 합니다. 둘째를 마치고 서로는 절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심지어도 거짓말처럼 컨디션이 좋아진 차장님. 하지만 여전히 저주에 대해선 자신반의한 부분이 있었기에 일단 그 마을에서 겪은 일을 스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차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은 뒤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준 분께 대충 들었지요. 그리고 그 마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몹쓸 일을 겪고 난 그 마을에 지독한 틈슬이 생겼지요. 스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을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발대 없는 외지인에게 숙소를 내주었다가 마을의 아이를 유배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 일을 계기로 생긴 마을만의 자칫 당일책으로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어도 외지인은 절대 줄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큰숲은 나날이 발전하여 쫓아낸 외지인이 다시는 마을을 오지 못하고 마을 자체의 만신으로 하여금 어떤 신에게 지도해서 외지인을 저주하여 지지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스님도 잘 모르겠다며 다만 저주를 행한 사람도 마지막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장님은 그날 밤 꼰 높아와 그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그래도 저주 같은 걸 믿고 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마을에서 차장님이 본 사람이라곤 남자 여자를 통틀어 자 노인뿐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젊은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노인만 부르고 있는 곳인가? 애당초 아무리 시골이라고는 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 세대가 있다면 그런 이상한 퉁숲에 사로잡힌 채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런 의문을 가진 차장님은 스님에게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님의 말은 정말 소름 끼쳤지요. 애당초 그 마을엔 젊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외지인을 쫓아냈지만 오래전부터 외부와의 교류를 끊어낸 그 마을에 처음부터 아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잠시 납치된 아이 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무엇을 지키겠다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어가며 잠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차장님은 이야기를 듣고 전신에 일어난 오한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차장님의 몸은 빠르게 정상을 되찾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어느 정도 믿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절은 아니어도 매주 주말마다 근처 절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면사무소에서 지역 행사에 초청되어 행사를 마친 차장님은 면사무소 담당자의 차를 타고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쭉 살았던 면사무소 담당자는 대단히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이 지역의 사업 관련해서 투자하기로 했던 도시에서 온 투자자들은 이 이야기를 행사에서 듣고 오히려 그에 지대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갑동질관은 아마도 잠대쪽 방향으로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낮에 도착해서 보니 마을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폐각뿐이어서 저번과 같은 곳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과 함께 마을 안쪽까지 걸으며 돌아본 풍경은 그날 밤 잤던 그 마을이네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역시 태가를 구경하더니 꽤나 재밌다는 얼굴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면사무소 담당자는 폐가 건물 안쪽에서 이쪽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이 몇 명 보인다며 끝까지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투자자들과 차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또 며칠이 흐르자 얼굴엔 생전처럼 시커먼 검버섯까지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큰일이 났다는 걸 깨달은 차장님이 그들을 데리고 예의 그 절이 둘째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친절했던 스님이 이번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산문 안쪽으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말라며 dom정박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처음 보는 스님들까지 우르르 나와서 차장님과 투자자들을 둘러싸고 연분을 외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분명 누리를 위해서 연분을 외우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도망가고 싶어 당장 스님들의 입을 닫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제가 끝난 후 예의 그 스님이 차장님께 말했습니다. 정령 죽고 싶으신 거라면 조용히 혼자 죽으세요. 시주 때문에 우리 절 전체가 화를 입을 뻔했으니 얼른 나가주셨으나 합니다.
차장님은 그렇게 절에서 쫓기듯 나왔고 회사에 연락해 근무실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신입치고 성과가 꽤 괜찮았던 차장님이라 근무지는 바로 변경되었고 차장님은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지역 방향으로는 소변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남겼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욱 소름 돋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한밤중의 울음소리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